불운한 아니면 뭐 이미 죽은 어떤 헤어진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얼핏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영상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이제 그때는 그리고 40대 남자 이제 2차 강직이 시작되는 딸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다가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나이대, 그리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배우의 나이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또 다른 인물 구조를 조합을 해보다가 지금과 같은 인물 구조를 갖게 됐죠. 각본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쓰신 거예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또 네. 작품을 쓰게 되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돌이켜 많이 이런저런 가끔씩 인터뷰도 하고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퍼즐이 맞아 들어간 건데, 사실 쓰기는 자가적은 아니고 한 열흘 정도 만에 썼는데, 사실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절박해서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10시간씩이라도 붙들고 사실 이제 쭉 가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이야기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어쨌든 쭉 가서 만난다 이걸로 이제 만들어간 이야기라, 하루에 이제 작정하고 5페이지 10페이지 쓰자 이러고는 썼는데,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나리오 완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아예 접었었는데, 왜냐면 영화라는 게 제가 어쨌든 그래서 어디 안 되면 부모님한테 들어넣어서 2천만 원 빚을 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해서 쓰고 났더니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부정하던 현실을 직시한 거죠. 영화라는 게 혼자 만들 수가 없구나. 카메라 만질 사람도 구해야 되고, 어쨌든 길에서 한다고 해도 이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드는데 지금부터 내가 꺼내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직시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아예 이제 접고 이제 집에도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울면서 심양양 한 건데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얘기도 다 하고, 그러고서 사실 제가 부산영화제에 그해 단기 스텝으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고는 사실 영화 찍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데 들어가면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해보니까 사는 게 그냥 힘든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거기는 더 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이게 좀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참가만 영화 보러만 갔을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데 사실 완전 그냥 회사 생활이더라고요. 위에서 갈구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엑셀표 만지고 이러는 게 이게 내가 다른 사람 하는 일을 쉽게 봤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히려 하던 게 좀 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제 끝나고 이제 30살이 딱 되면서 이게 이상하게 좀 많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회사원이라는 작품을 바로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스크립터로 참여하면서 2년 정도 보내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또 회사원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때의 마음은 제가 그 셔틀콕 시나리오 쓸 때랑은 되게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여유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저 같이 제작 부장했던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영화진흥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해놓고 만약에 되면 같이 찍을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겠나 싶어서 그러겠다 흔쾌히 술자리에서 이제 오케이 했는데, 이제 덜컥 돼서 이제 그 친구랑 그리고 회사원 때 저희 촬영부 세컨드 했던 친구가 이제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완성하게 됐죠. 대부분 독립영화 쪽에서 괜찮은 영화들을 보면은 각본을 되게 쉽게 쓴 영화들이 많습니다.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똥파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썼대요. 학교에 앉아서.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전혀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를 쓰고 사실 묵혀놓고 한 2, 3년 뒤에 보니까 그때 만들려고 했으면 망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묵혀놓고 제가 2, 3년 이제 현장 경험도 쌓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제서야 좀 보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많이 고치신 거예요. 예, 그 뒤에 그래서 고친 게 좀 많이 컸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제 3년 뒤에 돌이켜 보니까 아 제가 그때 좀 절박했구나. 그래서 사실 민재가 제가 그래서 뭐 끼워 맞춘 거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제 상태를 좀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 민재가 이제 저고 은주가 이제 저한테 그 상태 그 당시에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가봤자 이제 시나리오를 이거 완성을 해봤자 못 만들 걸 알면서도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길을 떠나는 민재랑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도 제가 어쨌든 영화를 해야 되니까 끝에 마지막에라도 뭔가 희망이 그래도 다른 길이라도 뭐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이제 나중에 제가 찍고 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이제 고치려고 봤을 때도 아마 그렇게 관통하는 그 지점 이제 그게 이제 보이니까 아 요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살리면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제가 느끼기에는 명준이의 된 게 좀 네네 그렇죠. 이상해요. 아 이상하다고요? 네. 그 영화를 저도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이 참 난감한 게 영화는 뭐 되게 좋게 보고 아름답고 어떤 정서도 있고 텐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남해까지 가는 동안 세세한 일들이 있는데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상업영화에 익숙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심심한 제가 쟤네들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뭐 17, 18 되는 애하고 또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왜 저러고 있을까 그 못 만든 노동욱이 보면은 그렇거든요. 쟤네들 왜 저러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럼 그 어떤 뭐 극적인 재미라든가 뭐 감독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 없이 조금 비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저는 사실, 뭐 만들 때는 비어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가졌는데, 네, 형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제가 조금 연출을 못한 지점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이야기가 좀 생략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은 일부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사실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 저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 하던 지점이 이제 이야기를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개봉하고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이게 편차도 굉장히 큰데 어떤 분들은 영화라는 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습관이잖아요. 많이 보면 패턴이 읽히고 어느 장면에 대한 정보를 또 적극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영화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또 너무 이제 생각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지점 뭐 일부 장면에 이런 거를 지칭하는 거긴 하지만 또 너무 또 설명이 많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게 네, 생각보다 어렵구나. 저는 이제 셔틀콕이라는 제목이 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부산영화제 스텝으로 일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영화가 완성된 게 부산국제영화제 후반 작업 지원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이 됐고 제가 그 전에 완성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좀 설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내레이션 이런 것도 좀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제목이 셔틀콕일까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친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 셔틀콕이라는 그런 그 도구와 이 10대 후반의 어떤 정서를 어떻게 연결시켰을까 뭐 이런 것들을 뭐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뭐 제목을 먼저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목은 네, 사실 너무 짓기 어려워서 이제 계속 뭐 2010년에 썼을 때 로드무비라고 해놓고 가제로 네, 그렇죠. 근데 더 큰일 난 제목을 한번 갔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로드무비 했다가 이제 여러 모니터링, 시나리오 모니터링 하면서 좋은 제목이 없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는 PD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셔틀콕 뭐 이러길래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데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뭐 이러더니 그냥
뭐 한 30% 40% 부족하다. 좀 더 모티브를 강하게 가지 않는 거. 배드민턴? 뭐 배드민턴이 좀 어감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배드민턴도 뭐 셔틀콕이 아니면 배드민턴도 아닌 건데 근데 저도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내내 뭐 여러 가지 찾는 도중에 사실 더 좋은 걸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있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중간에 한번 갔던 게 이제 컴백홈이라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누나도 집에 와야 되고 그래서 했다가 너무 비난을 많이 받아갖고 바로 다시 이렇게 돌이킨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도중에도 뭐 계속 물어봤어요. 배우들하고 계속 청소하실 거예요? 뭐 물어보고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볼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진짜 뭐 이래저래 부제도 넣어보고 군도 밀라르시 이런 것처럼 셔츠콕 뭐 이렇게 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근데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안 나오고 이거를 제가 버릴 수 없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은호 나레이션이죠. 그게 이제 녹음하는 과정이 원래 없었는데 들어가게 된 건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고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민재가 가진 그10대 소년의 성질과도 맞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첫사랑이 가지는 것들 뭐 다치기 쉽고 뭐 약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 자체도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저도 촬영을 그 생각을 조금 더 미리 할 여유가 있었더라면 뭐 영화 안에서도 좀 더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모티브를 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엔딩에서 방파제에서 이제 민재가 중간에는 뭐 이렇게 받아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제 랠리를 이어가게 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성을 들였으면 좀 실제로 둘이 정말 랠리를 주고받는 장면을 좀 길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람도 너무 불 뿐더러 배드민턴이 그냥 어른이랑 애랑 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갖고 시간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편집으로 이렇게 쪼개지밖에 못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배드민턴은 계속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은호가 계속 갖고 네, 다니는 설정으로 돼 있는 건데 제목에 대한 확신이 이제 계속 없었기 때문에 그게 요즘 좀 많이 못 볼 수 있다. 네, 사실 이야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썼을 때는 이제 서브 스토리로 이제 민재가 약간 배드민턴 꿈나무 같은 거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체육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뒷받침 못해주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제 배드민턴 라켓을 이렇게 보는데 라켓에 뭐 어디 구청장배 뭐 이런 거가 있는 걸 보면서 좀 가슴 아파한다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서브 스토리를 많이 넣기에는 좀 이야기가 그것까지 막 설명하기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뭐 빼고 이래저래 처음에 그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가 빠지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서브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네. 메인 플롯이 강하지 않은 데에 비해서 네네네. 서브 스토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때 다른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네네. 여러 가지 순간들을 거친 영화네요. 네. 그 엔딩 얘기하셔서 엔딩도 랠리를 하다가 그 둘이 이제 막 이렇게 잡잖아요. 네네. 잡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민재가 거의 전력 질주해서 네, 도망가다가 다시 오는 네.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의 어떤 감정이 어떤 것일까 볼 때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랠리 이후에 이들의 관계 거의 이제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지친 것 같기도 하고 네. 상황인데 네. 사실 그 장면은 엔딩이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촬영을 제가 다큐 작업을 한 편 하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공간에서 좀 인상을 받고 하면은 좀 이게 다큐 작업을 하면서 제일 크게 얻었던 건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오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촬영하다가도 그때는 이제 뭐 망설이지 말고 카메라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좀 어떤 순간을 느꼈을 때 좀 판단이 조금 빨라진 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썼을 때는 뭐 엔딩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촬영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화 톤이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는데 그 느낌으로 편집을 했을 때 이 엔딩이 지금 제가 시나리오 썼던 것보다 훨씬 좀 날것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엔딩으로 하면 조금 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은 사실 그것도 컸으나 이게 전날 촬영이 오후 한 2시 정도에 넘어가 점심때 이제 막 띵가띵가거리다가 이제 넘어갔더니 해가 너무 일찍 지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늦어져서 그래서 촬영 시간이 한 4-5시간밖에 없는데 그 와중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 1시간만 생각을 좀 하겠다. 찍을 시간도 없는데 1시간 생각하겠다니까 이제 벙 쪄 있었는데 이제 배우는 자기 원래 외웠던 시나리오로 저희가 분위기 잡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뭐 이야기를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대단히 뭐 다른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래저래 이렇게 저 지금 보시는 엔딩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되는 동선인데 그거를 뭐 생각 계속 하다가 결국 한 30분 정도 남은 순간에 3테이크 이렇게 찍은 거를 지금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어디 뭐 숨어서 혼자 노래 들으면서 이제 분위기 잡고 있다가 이제 제 마음 준비되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엉뚱한 걸 설명하니까 본인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화난 연기가 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설명을 대충 해주고 리허설 겸 한번 가고 이제 뭐 제대로 해보자 했더니 본인이 이제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뭐 즉흥력이 비슷한 거겠죠. 어느 순간 제가 컷을 안 하니까 이제 엔딩까지 한 번에 이제 몰아쳐서 갔는데 그러면서 뭐 감정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테이크가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 테이크, 세 번째 테이크까지 뭐 비슷하게 해서 찍었는데 이제 해가 떨어져서 못 찍었는데 애기 이제 태연이 같은 경우가 다 찍고 났더니 감독님 한 번만 더 가면 안 되냐고 제가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너무 자신감을 내보였는데 이게 감정이 저도 이게 설명이 분명히 되지 않는 거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이러저런 마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뭐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는 가는 어떤 되게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양면적인 건데 양가적인 거죠. 민재한테 은호가 늘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이제 아끼고 그러고 싶지만 또 부담스럽고 같이 없으면은 이제 뭐 허전하지만 그렇다고 쫄쫄 쫓아다니면 너무 귀찮고 이게 그런 감정들이 네, 아마 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이제 첫째고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동생들한테 느꼈던 감정이 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네.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장면들은 상당히 이제 그 미스테이크처럼 보이기도 한데 상당히 풍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웬만한 연기가 아니면 그렇게 엔딩 붙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볼 때마다 이제 느낌이 달라지고 저거 미스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근데 또 이해는 가지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영화가 계속 끝난다 이런 표현 하신 적 있어요. 이제 뭐 차를 쳐박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되더니 애를 안고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애를 안고 슬로모션 쫙 가니까 그렇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온다 이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말할 때도 그렇고 분석하기가 좀 많아서 그런 지점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엔딩은 저는 뭐 조금 긴 면이 없지 않아도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게 뭐 대단히 이렇게 애를 안고 이제 모두 화해된 것처럼 떠난다고 해서 대단한 해피엔딩도 아니지만 그냥 결국에 돌아가도 뭐 이게 지금처럼 이런 느낌이 다시 반복이 될 거다 순간은 또 좋지만 또 귀찮아지고 이런 과정이 또 반복이 될 테고 여기서 또다시 서울에 올라가도 또 그럴 테고 그럴 테지만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뭐 민재가 은호를 안아 올리는 것처럼 결국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엔딩이 너무 처참하다 이제 뭐 저희 서울 가면은 돈도 없고 막 그럴 텐데
되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드리던 말씀은 내일은 분명히 힘들겠죠. 지금 올라가서 이제 가면 뭐 똑같을 텐데 5년 뒤에 뭐 10년 뒤에 민재가 뭐 25살 뭐 30살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 여정을 겪지 않았을 때와는 조금 다른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게 쌓이면 이제 5년, 10년 후에는 좀 더 단단하고 멋있는 어른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대답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아, 엔딩이 한 4번 정도 되는데 이제 네. 근데 끝나는구나 안 끝나서 뭐 어떨 때는 미치겠다 이럴 때도 있는데 네, 다음 작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끝났으면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감독님 안 보셨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상자료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그 집중도가 높은 스크리닝은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훌륭하신 관객들 만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저 도곡동에 그제 지명을 국민센터. 네, 센터에서 영화 상영 들어봤습니다. 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GV가 있다고 제가 한 열흘 정도 집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바리바리 싹을 올라왔는데 저기 갔더니만 거기 다 그 영사실 문 앞에 그 두 분이 담당인 두 분이 너무 곤란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오삼문화재단에서 하는 주말에 갔다가 3명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괜찮고 굉장히 웃으면서 괜찮아요. 저 격감 받고 뭐 괜찮아요 이랬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네, 안 와서 결국에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담당자분 두 분이랑 GV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많이 와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동명화 숙명. 네, 그다음 강남 8가 8학군 도우석이 제 영화를 결승할 것 같진 않아요.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아는데. 네. 우리 스태프들하고 5명이 있었는데 영화를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감독이 안 오셔서 감독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오지 마세요 하시고 저희끼리 자책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초반에 여기 앞에 마이크 해주세요. 초반에 운전을 하고 섰을 때 말라붙은 이제 자체가 있고 어디 또 갔을 때 동물자체가 또 2번이나 나오거든요. 네. 야, 저거를 어떻게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을까 보시고 넣었을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이펙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헌팅을 평소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헌팅을 이제 서울에서 남해까지 몇 번을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나오는 고양이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만든 소품이었는데 뒤에 이제 전화 받으면서 나오는 거는 사실 그 헌팅 가갖고 원래는 차 안에서 전화 받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좀 동선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건 이제 민지와 똑같은 반응을 했죠. 그 뒤에 정말 그렇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공간에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살려서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풍경들을 살리고 싶은 게 커서 그 개가 이렇게 닭 먹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장면이 많고 또 이제 민재가 처음 낯선 공간에 가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게 주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2번 들어가서 저는 그 거리에 있던 걸 옮겼나? 네. 하나 좀 얻어 걸렸다고 할 건데 그래서 좀 쓰게 되었죠. 네. 감독님 여자 있는데 이 영화가 좀 많이 남자 감정에 대해 있어요. 글쎄 왜 남자 감정 영화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어떻게 남자 감정을 잘 알아요? 이 영화가 남자 들리움에 대해요.
두려움이요? 예, 많이 두려움이에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로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영화와 미디어와 책도 이 주구를 안 하고 싶어요. 남자 감독도 글쎄 왜 자네는 이것으로 영화로 만들었어요? 자네는 아, 잘해요. 아, 네. 처음 듣는 지금 자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그래도 뭐 이름도 그렇고 뭐 보기 전에는 러프해서 남자 감독인 줄 아셨다는 분도 계시고 사담이지만 심지어 이제 부산영화제 처음에 제가 홈페이지 막 들어보니까 영어 소개 섹션에 사진이 있는데 키라고 주어가 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림을 종종 받으면 아마 그때쯤에 이제 제가 오히려 여자 감정은 알아서 재미가 없어서 였던 것 같기도 해요. 모르니까 탐구를 한 건데 사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너무 사소한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경험이 저 20대 한 중반에 남동생이 18살, 9살 때였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집안 싸움처럼 돼갖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결국에 이제 제가 사과를 하고 이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고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막무가내일까? 지가 100% 잘못했는데 왜 저렇게 끝까지 그 쉬운 말을 못할까? 그게 또 집요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불쑥불쑥 그렇게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30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대 애들을 보니까 그게 어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보여주기 싫은 이런 것들이 좀 겉으로 발현되는 게 이게 유치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할 때는 유치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지점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너무 알겠고 그게 좀 보듬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남자 얘기로 간 건데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묘사한 지점도 있지만 또 디테일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애가 하지 않을 법한 행동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차를 수리하고 돈을 이제 카드 내고 이제 갔다가 이제 도망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해본 적 없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도망간다 이런 얘기 이런 것부터 애를 살뜰하게 챙기고 이런 것도 좀 더 투박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개봉하기 전에 영상대학원에서 먼저 상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GV 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보통 남자애가 나오니까 남자 영화라고 하지만 그때 모더레이터 해주셨던 분이 이게 자기 여성분이셨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이제 민재를 둘러싼 여자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민재를 둘러싼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그게 하다못해 납골 땅에 흥미있게 오는 여자나 전화를 받아서 감추내고 이러는 여자 그리고 둘러싼 은호도 여성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오히려 이제 남자를 둘러싼 여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 그 얘기를 여성성이가 나왔는데 은호가 약간 게이 스타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일단 되게 뭐라 그럴까 좋게 보여지기도 하고 영화를 되게 풍부하게 만든 어떤 지점이 있는데 좀 비판적으로 보면 되게 사족 같은 느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시작은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남자와 이제 성 정체성 그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여자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제 감당 못하는 지점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중압감 같은 게 조금 중요한 관계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다른 관계 사실 그게 그때는 좀 뻔하고 재미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변형을 시켜보다가 이제 이 관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동생은 너무 그게 좀 그럴 것 같고 너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부모가 여성을 네. 좋아하면, 근데 이제 여성성이 제가 이제 설정하는데 중요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시작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남자애들 둘이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감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민지한테 그냥 10살짜리 꼬맹이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특히 10대 후반에 이제 남자애들 호모포비아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내 동생이 저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더 멀리하고 싶은 이제 간극을 좀 시나리오 상에서 관계의 간극을 좀 크게 해주고 싶어서 좀 그냥 설정으로 제가 뭐 그런 뭐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뭐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뭐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캐릭터 설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했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민재가 은호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 늘 그 거추장스럽게 느끼지만 위로를 받고 하는 지점이 사실 여성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에 다시 보듬을 때는 기대고 싶고 그 작은 품이지만 조금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은 건데 이제 그게 남자가 아니고 좀 여성 은호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여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게 끌리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런 지점이 이제 영화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은 거고요. 뭐그 은호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성이 있고 뭐 호모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부담이 더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뭐 남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오히려 뭐 엄마나 누나처럼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더 보호해야 되는 상황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이제 알겠죠. 민재가 이제는 17살짜리가 뭐라 했어요. 이제 그 알았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이주승 배우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인데 그 꼬마 김태용이 이주승이 자존심이 좀 상했겠는 걸 이런 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먹힌 게 그런 거 뭐 그럴 정도로 연기가 되게 뛰어났는데 뭐 그건 그 친구의 재능이기도 하겠지만 감독님의 연출이라든가 그런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캐스팅 과정하고 디렉션. 네, 사실 캐스팅은 이제 비화가 굉장히 많은데 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캐스팅을 준우 씨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면회 가서 했었어요. 대단하신 분. 네, 이게 사실 저희가 크랭크인 날짜를 11월 3일로 이제 박아놓고 이제 추우면 못 찍고 또 배경이 로드무비인데 녹색이 없으면 너무 황량해서 낙엽이 떨어지기를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11월에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박아놨는데 배우를 찾던 중에 이제 저도 사실 독립영화 의사를 많이 보던 편은 아니라서 주승 씨는 뭐 이미지 어디 포스터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찾다가 알게 됐는데 관심이 있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제 싸이월드의 이제 상태를 슬픔이라고 해놓고 제대 일자를 10월 28일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5일 동안 그냥 안 되겠다고는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 구해보고 막 하다가 이제 좀 뭐 다큐 작업을 했던 게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실제로 그 나이에 이제 불안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날 것처럼 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좀 최대한 가까운 나이 남자애들 이제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눈빛이 불안하고 너무 좋은데 연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이제 뭐 이창동 감독 이런처럼 온전히 연출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데리고 뭐 나올 때까지 막 몇십 번씩 찍으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가 자기 몫을 온전히 해줄 수 있는 좀 프로페셔널한 배우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여자를 골랐는데 이제 군대에는 말년 휴가가 이제 2주가 붙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한 3주가 시간이 되면은 이거 해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싸이월드에다가 이제 댓글을 남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원도가 아니라 의정부 쪽이었나? 그래갖고 거기 지하철 타고 저희 PD랑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호두파이 사갖고 이제 연애 가서 이제 시나리오 주고 뭐 이렇게 캐스팅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 뭐 사람들이 처음에 PD도 그렇고 거기 미쳤냐 왜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막 그랬었는데 제가 뭐 믿었던 건 그거죠. 이제 오히려 말년 병장이 얼마나 할 일이 심심하지. 네, 게다가 2년 동안 그 연기를 못하게 이렇게 꾹꾹 막아놨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서 이제 연습만 죽도록 하겠다. 밖에서 한 달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남자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 후임 데리고 고쳐 나가서 은호 이렇게 대사 쳐달라 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심지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렇고 나오자마자 이제 면허를 따갖고 이제 저희 촬영 전에 3일 전에 이제 실기를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짜 촬영 한 이틀 전인가 이제 따끈따끈한데 어디 막 수송 내서 봐갖고 이제 면허해서 이제 첫 촬영이 저 서울 도심 도는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불안해서 이제 운전하는 장면 다시 연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했었고 태영이 같은 경우는 아역도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워터링 할 때부터 아역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디션도 보통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12명 중에 1명 본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태영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컸던 게 태영이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형이 이제 있고 태영이가 동생인데 둘 다 또 연기를 해서 같이 이제 오디션 보러 왔어요. 먼저 태영이 형이 들어오는데 얘는 이제 문역 들어올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완전히 남자애 같이 해갖고 막 햇살햇살 말하는 투도 껄렁껄렁거리고 애가 막 좀 완전히 그냥 남자애였는데 이제 보내고 두 번째로 태영이가 들어오는데 얘는 문 열고 이제 들어오는 태도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지가 9살 평생 살면서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이 힘도 조금 더 세고 인기도 좀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들어와서 막 하소연하는 게 사실 연기도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뭐 제가 팔을 다쳐갖고 형이 요새 저 잘 나와갖고 제가 요새 조금 막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하는 생긴 것도 그렇고 훨씬 좀 여자 같은 데가 부드러운 데가 있어서 더 괜찮다 싶었는데 그 동생이었던 게 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닷가에서 이제 형한테 쏘아붙이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쌍욕을 하는 건데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 때도 또 우선은 야외에서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랑 스태프 12명의 기재랑 짐 다 실어서 이제 30 동안 다니면서 정말 여행하듯이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도 안 가고 자기 어른 대접해주는 어른 형아들이랑 놀러 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닷가 다니고 또 완전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이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같이 세트장에서 막 이렇게 무섭게 해갖고 막 했으면은 저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편한 상태에서 했는데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라서 이제 정신줄을 놓을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너무 그냥 막 놀라운 것처럼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한 번씩 이제 붙들어갖고 이제 끌고 이제 조용한 데 간 다음에 너 말고 형을 캐스팅할 거라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은 정신도 바짝 들고 이제 저 그 아까 말씀드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 때도 너무 정신 못 차리길래 이제 붙잡고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대사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도 전사가 있으니까 너가
뭐 저런 상황에서 맨날 너도 형한테 막 밀리고 하다가 이렇게 말로 막 쏘아붙여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일단 애가 눈빛이 딱 바뀌면서 그런 저런 장면들은 정말 몰입을 하니까 예,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부모님이 안 어머님이 계셨죠. 예. 형은 없었고요. 네, 형은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쌍둥이면은 더블 캐스팅도 가능하죠. 아, 근데 그러기에는 좀 진짜 달랐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예, 좀 느낌이 확실히 좀 부드러운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 인권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뭐, 예. 애를 협박해가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외국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봉준호 감독님도 설국열차에 어린이들이 나온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외국 현장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한 3배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애들을 몇 시간씩 찍었다가 지치면 바꿔서 또 찍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내기 위한 뭐 이런 장치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특히나 뭐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애하고 동물을 네. 쓰면은 망한다. 근데 왜냐하면 알 수가 없고 컨트롤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게 얘기하셨는데 애먹은 적은 없었는지 뭐 그런 네, 이제 저렇게 연기를 아름답게 해준 태용 군의 뭐 뒷담화를 한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주마등처럼 스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네, 그냥 네 좋았던 네, 기억으로 남기고. 저도 영화를 보고 아니 이주승이 군대 갔는데 언제 저걸 찍었지? 뭐 네, 그래서 진짜 머리돌에서 좀 아마 준승 씨 좋아하시는 팬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좋았던 게 준승 씨가 이제까지 했던 역할은 다 이게 비밀을 숨기고 있는 약간 정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늘 이렇게 더벅머리처럼 숨기고 이렇게 안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그 배우가 그래서 좀 어디 막 사이코패스 뭐 누구 할머니 죽이고 뭐 누구 죽이고 막 변태 이런 거 막 하다 보니 본인도 다른 역할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제일 해주고 싶은 게 했던 게 저 친구 머리 한번 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다르고 너무 음습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까고 이제 살을 뭐 어디 관상 이런 데 나와서 이마를 까니까 확실히 좀 약간 덜 그런 음습한 느낌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군대 그 해서 머리 스타일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관객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가운데 계시군요. 오늘 뭐 영화 보실 때도 조용하시더니 끝나고 나서도 조용하시네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전주 가서 장례식 납골당에 갔을 때 이제 그 은호라고 해야 되나 꼬마애가 네. 은호죠. 은호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보게 해주려고 이제 문자를 메시지를 네, 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뭐 그 납골당에 간 이유는 그 두 부모의 이렇게 묘지가 있으니까 그걸 네. 보러 온 건데 거기까지는 모두 무비니까 가면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왜 그 은호의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을까? 네, 뭐 네. 도대체 동생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네, 이렇게 네. 해주고 싶었던 건가? 약간이라도 그런 게 네,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고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네, 동생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씬을 어떤 의도로 그렇게 다 넣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뭐 동물원에서 기다렸는데 뭐 그런 장면 씬이나 이런 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다 넣은 건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저도 네, 말씀 충분히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거기 그런 지점은 좀 감정적으로 갑자기 좀 점프가 되는 데가 있으니까 편집을 하면서도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에서 어떻게 좀 떼어보려고 이래저래 조합을 많이 막 해봤는데 사실 안 찍어놓은 거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저도 이제 다음 작품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어떤 사건으로 넘어갈 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건을 이런 걸로 넘기려고 하지 않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민재의 마음이 그거를 따라서 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의 논리로만 이제 어떤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쓰면서 생각했던 민재의 마음의 논리는 이제 원래 저 좀 가까운 경기도권 도심 가까운 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여정이 갑자기 멀어진 와중에 이렇게 막 데리고 질질 가다 보니까 아 얘를 좀 어떻게 맡겨놓을 데가 없을까 그러던 중에 이제 내려가는 길에 전주가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된 거죠.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하기도 힘들었고 아니면 했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중간에 마음의 움직임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점프가 되니까 충분히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원래 영화는 뒤에 와서 막 설명하면 좀 구차해지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전주에 가게 된 거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걸 뭐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래도 준 씨가 연기를 잘해서 그 표현이 조금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자를 받고 기다리고 이제 밑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자신의 약간 나쁜 마음으로 여기 온 좀 마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보여주고 좋게 이제 만나게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좀 떠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머지 1년의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뭐 그 민지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후회하면서도 네. 전화를 받고 끊었다가 다시 또 나가서 전화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양가적인 감정을 계속 설명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막 떠넘기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막상 오면은 너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선명하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묘사가 좀 되게 어려운 감정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장면에 이제 연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두들기잖아요. 나 아빠가 온 줄 알았어요. 저 사실 어떻게 거기도 왔지? 사실 거기 비하가 있는데 거기 뭐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기 1인 2역이거든요. 1인 어떻게 보면 3역이죠. 이제 저 경비소에 거기 계셨던 분인데 몇 분 알아보시고 45만 원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갖고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제가 뭐 일부러 막 이제 막 갖다 치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은주 아빠 목소리가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1인 3역을 해주신 건데 갖다 치면 막 처음에 제가 1인 2역으로 캐스팅하자 이렇게 PD도 뭐 괜찮이 알아보지 않을까? 뭐 민재가 갖는 남자원의 두려움을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이게 좀 제작 환경에 있어서 이제 독립영화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특히 선배님이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 단역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1회차 모셔놓고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촬영을 부탁드리고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도 또 2명을 그렇게 따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은 돈을 2배를 드리고 이제 그냥 2번 출연을 해주시는 게 서로 이제 좋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좀 강렬하셔갖고 몇 분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좀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역인데 뭐 부탁을 드리면 당연히 해주시지만 이것 때문에 뭐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연락을 드리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뭐 비중을 드리려고 한 게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통편집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사실 통편집이 있는데 그 끝에 이제 원래 민재가
저기 차 사고가 난 뒤에 그 원래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낚시하는 부자를 만나갖고 라면을 한번 얻어먹는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부자를 섭외를 하기가 그 남해까지 부르기가 좀 그래서 이제 근처 광양시에 살고 계시는 저희 PD님 아버지랑 남동생을 불러갖고 촬영했는데 그게 이제 편집이 돼서 거기 이름은 올라가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웠고 네, 너무 죄송스러웠더라고요. 네, 관객분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즐거운 영화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민재가 술을 마시고 나만 병신됐잖아 이런 술주정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우선은 거기서 이제 한번 폭발을 하는 건데 거기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또 약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셨던 게 거기도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이 덜 된 부분이긴 한데 그 동영상을 이제 거기 보드를 타던 친구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찍었고 이제 그게 안 찍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그걸 보지도 않았고 여기도 오지도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나만 병신이 됐다. 근데 그 병신이 된 이유는 너가 몸을 제대로 찍어서 걔가 임신한 거를 제대로 보여줬다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겠지. 근데 그거 네가 제대로 안 찍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만 너무 쪽팔린 일을 당했어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지. 거기에 뭐 대사로 조금 표현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대사를 치다 보니까 조금 전달력이 떨어지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술 먹으니까 그냥 막 이래저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막 남 탓을 하는 네. 그리고 그냥 한번 걔도 소리 지를 그냥 뺨 맞은 김에 온다고 이제 그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행은 거기서 좀 두드려 맞았어야 되는데 네, 앞에 제가 사람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글씨를 찍기 너무 어려운데 좀 비웃으시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씬이면 전 그거였는데 이게 나름 액션 씬이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다 펼쳐놓고 이제 다들 뻔히 정하면서 자 찍어봤는데 이게 덤벼서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고 무술 감독이 있어야 돼.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부드럽게 뒹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한 애들로 네, 그냥 테이프 설정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걸로 네.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소감은 술 먹고 그 지방도로를 밤길을 가는 게 음주운전 장면. 음주운전 장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되게 실감나고 좋았어요. 네, 그거가 소감이고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해변의 절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면은 관객 시점에서도 핸들드가 안 맞고 왜냐면 원경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아주 의도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주인공 시점에서도 그게 무슨 줌을 당기고 아니라 팬이면 이해가는데 좀 그러니까 미세한 핸들드가 아니라 좀 심한 핸들드였어요. 네. 불안을 표현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주인공 시점이든 관객 시점이든 좀 튀더라고요. 네. 어떤 의도였는지. 지금 이렇게 전문가 저기 집어주셨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거기 픽스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독립영화의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보리암 거기 꼭대기까지 저희가 스텝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삼각대나 이런 것까지 다 들고 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차가 가지 않나요? 네? 우리안까지 차가 가지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여기 내려올 때 그거를 막 갖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조명 감독이 전날 이제 술병이 누워 있는 바람에 안 그래도 없는 일손이 더 줄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진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다 보니까 거기 갖고 올 사람도 막 그렇고 빨리 찍고
치우자. 그리고 이제 저희 촬영 감독이 제가 인서트 너무 많이 찍었고 인서트를 막 진을 이렇게 막 진저리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찍어 치워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다 쓰겠나 싶어갖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후반할 때 좀 보정을 해서 딸림 방지 이런 걸 좀 했는데도 워낙 이제 줌 렌즈를 멀리서 당겨서 찍다 보니까 네, 좀 한계가 있었죠. 아, 되게 기대하시네요. 그뭐 음주운전 장면은 네, 네. 뭐 잘 찍혔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좀 이렇게 맞아서 네, 보는 네. 느낌이 있고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전문 배우랑 작업해 본 적 없고 그때 이제 촬영하면 저는 이제 저 산타모가 이제 3열이라서 앞에 9열 늘 그랬어요. 저는 이제 뒷자리 시트 떨어진 빼놓은 거기에 요만한 모니터 들고 낑겨갖고 녹음 기사님이랑 둘이 늘 제자리였는데 이제 그 앞줄에는 촬영 감독이랑 포커스 앉고 이제 맨 앞줄에 이제 배우가 앉는 시스템으로 쭉 갔는데 그때 저도 정말 연출을 한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까지 사실 동료라는 게 뭔지 몰랐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늘 혼자 할 수 있는 건 촬영도 혼자 하기도 했고 PD도 없었고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배우도 뭐 친구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막 찍기도 그랬는데 전문 배우가 붙고 제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촬영 감독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은 제가 이제 13분 동안 이제 쭉 가면서 촬영 감독이 주동 씨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촬영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선을 연결해서 제가 뒷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했는데 13분 동안 똑같은 게 2번 가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순간 계속 어떤 전율을 느껴서 마치 이게 배우만 잘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가 어떤 느낀 감정을 카메라도 100% 느끼고 있고 그게 나한테 이 기계들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은 어떻게 돼도 좀 잘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편집하면서도 또 너무 많이 감사하고 좋았던 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 26분 중에 막 1분이 안 되는 순간을 뽑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좋은 부분을 편집해서 찾아내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은주 목소리를 넣을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편집한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왠지 은주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넣고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 했을 때 아 이게 배우가 이 순간에 분명히 진짜 내가 지금 넣고 있는 이 은주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연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삼박자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순간 대단히 놀라운 장면은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이었고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를 찍는 이유겠죠. 네. 매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흥겨운 순간이 별로 없거든요. 고통스럽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들 서로 미워하면서 배우도 미워하고 촬영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는 와중에 느낄 수 있는 이제 카타르시스. 그런데 결국 은주가 떠난 이유는 나랑 자고 싶어잖아요. 네. 민재가 은주랑 자고 싶어서 간 게 아닐까. 근데 네, 은주랑 네. 은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남성적인 네. 느낌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감독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욕을 덜 먹죠. 그게 그런 설정에 대해서는 결국 얘가 그 첫 경험을 위해서 그 여행을 간 것인가? 해웅이까지 됐고 뭐 이런 단순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서가 없지 않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여행의 목적. 재미있는 게 그 남자들은 저도 그 모니터링 하면서 학교 선배 오빠들을 몇 명 보여주고 그랬는데 맨날 끝나고 나면은 시작한 얘기가 그래서 민주는 잤냐 안 잤냐 얘기 대기를 맨날 해요. 그죠? 앉아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누구 나 어쨌다 뭐 그래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배 오빠가 내린 결론은 자기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데 꼭 그렇게 멘트를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자진 않았지만 뭐 이러면서 막 저는 생각도 안 한 지점을 막 남자들이 그렇게 이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모르는 지점이겠죠, 그죠? 근데 저희
저는 지금 우선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음악 감독이 남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점잖은 친구인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제 생각에는 문제는 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이러니 자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제 내 것이 되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원기를 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첫 경험의 여행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자고 앉아 이걸 떠나서 그냥 그 나이 또래 갖고 있는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 내가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서 뭔가 남자답게 터프하게 여자의 마음 생각도 않고 너무 이제 너 내 거 할래 이런 식으로 내 알을 놔두고 이런 식의 뭐 터프한 대사를 쳤는데 이런 변태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흘기더니 가버렸어요. 그러면 밤마다 예를 들어 이불을 차는 거죠. 그 얼굴 마지막에 은주가 이렇게 자기를 뭐 이런 병신 같은 게 이런 시선으로 봤던 그 표정만 계속 밤마다 생각나고 이러던 찰나에 그거를 내가 근데 또 쪽팔린 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나쁜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남 탓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게다가 돈을 붙여갖고 막 이러다가 어쨌든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게 컸지 않을까. 그냥 그 복수는 그렇게 도망간 애한테 내 얼굴을 그 홈마트에서 대면하는 순간이겠죠.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큰 복수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쨌든 뭐 같이 데려와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이 가장 컸겠죠. 근데 민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은주가 다른 남자랑 같이 도망갔고. 네, 부정을 하고 싶지만 헤어졌을 것이다. 그러려고 믿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걸 알고 어쨌든 그 연정을 품고 네. 복수심과 연정과 동시에 품고 그리고 가는 뭐 거죠. 자기 가면 그래도 놀라면서 반갑지 않을까? 걔가 만약에 더 힘든 상황이면 그래도 너와 있어 다행이야 이러고 뭐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17살짜리 할 법한 생각을 하면서 리비도가 넘치는 영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요, 감독님 이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상반기에 조금 그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영화고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쪽에서도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개봉하기 직전에 이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시사회라든가 뭐 GV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그 힘 한 번 못 쏘고 그냥 좀 그 홍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못했던 그런 이제 기억을 저쪽으로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감독님도 개봉할 때 좀 약간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것 같고 그 뭐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거기에 본인의 영화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봉 과정에 대한 소감 말씀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가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작업을 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말씀. 네. 사실 뭐 저도 그 이상하게 그 개봉 전에 그 전주에 그 이상하게 천안함 뭐 이게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김혜수 씨가 그 시상식에 나와서 그 2층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흥행이 참패했는데 어디 나와서 그게 이제 천안함 사건 일어나고 이래서 좀 여파를 받아서 좀 흥행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왜 그랬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 며칠 뒤에 이제 사건이 뭐 일어나고 이래저래 해서 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워낙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그 순간에는 저도 뭐 이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차원의 수준의 이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살아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뭐 이게 그렇게 되더라도 다음 작품 뭐 할 수 있고 어쨌든 내일 살 수 있고 뭐 이런데 이게 크게 뭐 그렇다고 또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해서 제 뭐 1,100만 명이 더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크게 그렇게 된
뭐 정말 뭐 별로 대단히 그런 거 없이 웃었진 않았지만 이렇게 넘길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준 게 저는 약간 좀 간증분이긴 한데, 셔틀콕 촬영을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2010년에 쓰고 이거를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힘들어서 영화를 접고 부산영화제 일하러 갔다가 3년 뒤에 제가 거기에서 또 마침 제가 받은 상을, 그때 제가 스텝으로 일할 때 거기에 뒤치다꺼리 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3년 뒤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을 받으러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그게 뭔가 인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월호 이것도 어쨌든 내가 얻은 게 또 있고, 이렇게 좀 뭐 잠깐 잃는 게 있더라도 또 뭐 다음에 뭔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당연히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보셨던 분들이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당연히 또 계시지만, 내가 왜 제 징징거리는 걸 봐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딱 클릭이 된 분들은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너무 좋은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할 것도 이렇게 마땅치 않고 해서 제가 SNS 거의 안 하는데 트위터를 이제 거의 계정을 처음 돌려서 이렇게 막 매일 검색하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 같은 거 올라오면 제가 이제 막 온라인으로 GV를 막 제가 하고 다니고 이랬어요.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정중히 거절하겠다, 아는 척이냐 이런 분도 계시고 했는데, 직접 그렇게 만나고 뭐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이랬면서, 또 어떤 블로그에 자기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남동생에 대해서 되게 짧은 글을 썼었는데, 그거를 저도 너무 보고 제 마음을 또 글 쓰시는 분이셨나 봐요. 감동적이어서 그걸 또 남동생 보여주고 이러고 하면서 막 가족끼리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식의 개인적인 체험을 또 많이 해서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도 즐거움도 많았고, 또 개봉하고 나서도 또 훨씬 제가 많이 관객이 많았으면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보면서 또 다른 이제 소통도 해보면서 좋은 경험도 했었던 거라, 뭐 저는 뭐 크게 후회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개봉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뭐 어쨌든 다음 작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어쨌든 민재는 떠나 보내고 다른 또 인물을 이제 사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영화라고 하면 좀 그래도 제가 만들어낸 세계고, 뭐 하찮 대단치 않은 세계일지라도 제가 만들어낸 세계에 제가 만들어낸 인물인데, 그 인물을 좀 하찮게 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좀 들여다보는 이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관객분들 뭐 영화 봐주시고 인터뷰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유빈 감독님 다음 작품 기대하면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